자, 이번 시간에는 제목 보시는 것처럼 과연 집회 수입 통지서에 의결권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 그것이 위법인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허를 찔린 질문이었어요. 저도 이게 승소했던 사례였는데요. 판례였는데 상대방 변호사님이 이런 주장하셔가지고 저도 약간 마치 허를 찔렸다?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런 거 또 주장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쟁점이었습니다. 자,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런 사안을 제가 질문과 답으로 만들어 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련된 질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평택에 있는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인데요. 얼마 전에 과연 총회가 열린다면서 호집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면 결에서는 첨부되어 있었지만 의결권 위임장은 첨부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법한 것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 담당 변호사님이 이게 만약에 이거 많이 해보신 분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 안 하시겠지만 아마 이런 집합건물 분쟁을 처음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한번 다뤄보자, 이런 부분도 한번 의문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니까 법원은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답변이 나왔어요. 자, 관련돼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관련된 법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집합건물법인데요. 이 집합건물법 보시면 아마 잘 안 보실 거예요. 제가 개략적인 것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걸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집합건물법에는요, 이 38조의 의결 방법으로 되어 있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실 테니까. 제4항에 이런 의결 방법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을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게 집합건물법 시행령이잖아요. 시행령에 13조 전제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그 다음에 14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그 다음에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 전제적 방법이 문제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있는 게 뭐냐, 이 법에서 위임을 해서 시행령에 위임해가지고 의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게 14조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 그 다음에 15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인데요. 이것을 제가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14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이렇게 돼 있어서 과연 집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에 의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 요것인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요거잖아요. 요거는 규약 또는 집회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과연 집회 결의 전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리인. 이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위임장에 의한 것이잖아요. 위임장에 있어서의 수임인이 바로 대리인 아닙니까? 바로 15조가 그것이거든요. 15조에는요, 요 14조 1항 같은 이런 게 없어요. 즉, 대리인은 의결권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 증명하는 서면, 이게 위임장 아닙니까? 위임장을 제출해야 된다, 이런 것만 있고요. 또 대리인 한 명이 여러 명의 구분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 즉, 전체 구분 소유자의 50%까지만 대리할 수 있는 것이지 50%가 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효다. 딱 50%까지만 유효고 50%가 넘는 그 위임은 받아도 무효다. 이게 바로 판례 태도예요. 이 판례 태도의 근거가 된 게 바로 15조 2항이란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이건 별개 쟁점이고요. 어찌되었든 이 의결권, 이 위임장을 사용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는 14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 달리 이런 1항과 같은 규정이 없어요. 즉 통지할 때는 이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 즉 서면 결의서, 이것을 첨부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요. 뭘 첨부하라 마라 이런 게 없습니다. 첨부하란 말이 없기 때문에 첨부 안 했을 경우에 위협한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걸 이제 상대방 변호사님이 의문시해가지고 이걸 질문한 겁니다. 쟁점으로 삼았던 것이에요.
자,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보시는 것처럼 집합금법 시행령은 집회 수집할 때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 즉 서면 의결권 행사서 또는 서면 결의서,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틀 만들어가지고 요즘 다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 다 그냥 제가 만든 거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서면 의결권 행사서 또는 서면 결의서가 누락된 경우에 이 경우에는 위협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판례가 그렇습니다. 2016년도 좀 오래됐죠. 그때 거의 최초로 받은 판례였는데 그 뒤로 계속 판례가 위협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따라서 서면결의서 누락하면 무조건 안 돼요. 이러면 집회 결의에 하자가 생깁니다. 자, 그러나 의결권 위임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집 통지할 때 이런 필요한 자료, 위임장을 동봉한다든가 첨부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없어요. 또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제한하는 규정도 없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이런 규정이 없어요. 비교해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방법과 대리인 위임장을 사용한 의결권 행사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규정이 없어요.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할 때는 뭘 첨부하라, 소집 통지할 때 이런 위임장을 첨부하라 이런 규정이 없단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집회 수입통지서에 관련 집회 수입통지서에 의결권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를 위협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게 또 판례 태도예요. 제가 받은 순수 판례에서 이렇게 명시됐어요. 법에 없지 않느냐? 법에 없고 제한도 안 하지 않느냐? 따라서 설사 관련 집회 수입통지서에 의결권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협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역은 교대역 법무법인 라움입니다.